곧바로 이란 전쟁 넘어갑니다. 오늘로 20일째죠. 이제 이 전쟁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젯밤에 이란의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선제 폭격했고, 이란은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지금 세계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자, 오늘도 신범철 위원님과 함께 이 소식 깊이 있게 지켜볼 텐데요. 바로 영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저곳이 바로 이란의 가스전 사우스 파루스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 가스전의 광구 4개가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신범철 위원님,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게 이번 전쟁에서 처음이라던데, 그것이 하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약간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증명되는데요.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란의 경제적인 현금 소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스전을 공격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군사적 목표를 넘어서서 이란의 경제, 이란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점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군사적 위협,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란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뺏어슴으로써 이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미국 허락받지 않고 원유 시설 폭격해가지고 기름비 내리고 그랬던 영상 봤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자, 이때였죠. 이때는 원유를 저장하는 시설들을 폭격한 것이었고요. 예. 이번에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신 의원님, 이란의 이 에너지 생산 핵심 시설까지 폭격을 하게 된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표가 이란을 아예 약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러한 에너지원까지 공격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한적인 군사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을 중단한다는 것이 미국의 발표였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번을 기회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란을 약화시키겠다 하는 그 셈법이 깔려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요, 이란의 군사 시설이 많이 제거됐다, 그런 측면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작전이 지금은 가스전에 중점을 모이고 있지만 카스피해 쪽에 있는 해군까지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제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군사적 시설은 어느 정도 타겟이 다 제거되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서 이란의 민생에까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격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미국과 과연 이 전쟁의 종결 상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군사적인 목적을 굳이 해석을 갖다 붙인다면은 이란의 집권층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어떤 경고요? 지금 이란의 공격 방법이 중동 국가에 있는 유전이라든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공격이 이어진다면 이란 너희들도 너희들의 에너지원까지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격을 중단해라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과 잘 조율될 점인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반영돼서 지금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쟁 양상이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이자 세계 최대 가스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광구 4개가 가동 중단됐고, 이라크와 튀르키예 등에 수출하고 해왔는데 이라크에서
우리 수입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신의원님, 그런데 여기 이란의 돈줄 제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이란의 경제 민생하고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스전이 사실은 이란에서 생산하는 가스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이 이란의 에너지원이고 사실은 일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라크나 튀르키예 쪽으로 수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를 갖다가 폭격함으로써 이란이 현금을 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반응도 엄청나게 격하고 또 특히 카타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름비가 내렸던 이스라엘의 공격 때만 해도 미국은 그 F로 시작하는 뭐 비속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위를 특사로 파견할 정도로 그때 이 원유 저장 시설 공격하는 것도 반대를 했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이번에 미국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최대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메시지로 이를 지지했다. 추가 공격인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도 찬성했다는 얘기네요, 이번 공격. 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배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저런 보도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은 앞서 제가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란에게 중동 국가의 원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란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동 국가 지역의 원유를 공격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에너지원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면서 예.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